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상황은 다들 아시죠? 뭐 대선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짧은 기간 이제 거리에 의한 이제 조기 대선으로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아마 3주가 채 안 남았을 겁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선 레이스 중이어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많이 빨아당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다루기에는 이제 여러모로 위험성이 있고 또 상황이 매 순간 급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석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 얘기는 뭐 제가 뭐 누군가의 지지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 소신과 어떤 가치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혹은 또 이제 앞으로 뭐 토론도 하고 할 거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확인해보고 증명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게요. 그 와중에 그런 이슈들을 좀 뚫고 나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접한 기사입니다. 여기 성남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40대 남성이 추락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 백화점 4층에서 이제 추락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에 이제 숨진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 추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발표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뭐 추정하는 바는 있으나 일단 뭐 CCTV도 확인해보고 주변 사람들 탐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얼마 전에 제 지인이 판교 현대백화점 그 위쪽 뭐 테라스라 그러나요? 테라스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풀과 나무 해가지고 꾸며놓는 그런 장소가 있대요. 그거 작업을 제 지인이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그러니까 밤에 백화점 문 닫을 시간에 출근해서 새벽 동안 작업하고 아침에 집에 가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셔라 형님 이러길래, 그래 나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서 볼게. 뭐 이 정도 대화하고, 사실 현대백화점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서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달을 드리게 됐습니다. 모쪼록 이제 충분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뭐 일체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일단은 사건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도 좀 성남시 얘기입니다. 성남시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열심히 살아 임마, 200만원 노쇼도 모자라, 사장님은 조롱도. 이게 그 분당구에 있는 모 이제 일식집 얘기입니다. 28명을 예약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이제 일식집인데 이제 오마카세, 흔히 말하는 오마카세 집이어서 인당 단가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 28명인데 200만원 상당이면 인당 한 7만원 했겠네요. 근데 그 정도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28명의 오마카세를 준비하려면 아마 그 좀 나름 좀 고급인 집에서는
재료나 이런 것들을 딱 그거에 맞게 준비하고 손질하고 세팅을 다 해둡니다. 그거를 싹 해놨는데 이제 주차 관련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차 안 가지고 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딴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가니까 고급 위스키를 준비해 달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급 위스키는 준비할 수가 없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결국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대방이 막 많이 화났나 보네. 열심히 살아라. 나한테 당한 네가 멍청한 거지. 이런 그 조롱성 문자까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쇼 문제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이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어요. 관련된 캠페인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 기업의 회장님 같은 경우에 특별한 기념일 같은 날에 여러 군데 식당에 다발적으로 예약을 한다. 그리고 그 중에 그날 땡기는 한 군데를 간다. 근데 이 사람이 욕을 안 먹는 이유는 돈을 다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그래. 물론 그것도 재료를 준비한 거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매너 없는 짓이긴 해요. 그날 먹을 거 좀 미리 그냥 이걸로 정하고 예약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 재료는 솔직히 제가 식당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파기를 굳이 안 하고 영업 마치고 조리를 해가지고 스태프분들이 같이 드실 수도 있는 거고 싸갈 수도 있는 거고 예약이 캔슬됐다고 그 재료를 그냥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장 오늘 이제 DC가 나갈 재료들이었는데 상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데 그냥 예약 캔슬 났으니까 그냥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라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인 장난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좀 악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회사에서 회식할 때 여러 군데를 예약해놓고 한 군데만 가고 노쇼해버리는 이런 악습들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도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할 짓 없는 사람이 좀 이 사람에게 속된 말로 엿을 먹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전화를 한 사람은 노인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사람 번호로 전화 왔을 때는 젊은 남성이었다. 젊은 남성이 회사가 좀 바빠가지고 지금 출발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명이란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요즘에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약간 노인 목소리를 연기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장난친 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할 짓 없는 노인네랑 젊은 사람 둘이서 했거나 아니면 성대모사로 1인 2역을 했거나 관련해서 요즘에 하도 세월이 엉망이니까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장난 컨텐츠로 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도 좀 들고요. 그러면서 노쇼한 식당에 화나나 보네. 당한 놈이 바보지 이렇게 문자로 회신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 상당히 악의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음식값 전체가 아니더라도 재료를 구입하고 그 재료를 준비하고 그 예약으로 인해서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200만 원 어쩌면 그 이상의 그 실비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200만 원 누구한테는 아주 큰 돈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누군가의 200만 원을 장난통화 2-3번으로 이렇게 허공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악의적인 장난을 하는 사람들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대로 둬야 하는가, 이거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약을 했는데 선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하신다. 선금 달라고 하면 그냥 예약 안 한다 그런다. 그래서 선금을 쉽게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약하는 고객의 선의에 기대야만 하는 상황이 현 상황인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봉투 같은 거, 원래 봉투를 산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없던 문화였거든요. 뭐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봉투는 그냥 옆에 달려 있어가지고 한 개씩 주는 거였어요. 비닐봉투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반 비닐봉투는 이제 거의 이제 웬만하면 안 쓰고 종량제 혹은 종이봉투로 대체를 해서 판매를 하죠. 그리고 그 판매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이제 봉투 왜 안 주냐, 그 30원인가 뭐 50원인가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나마 정착이 좀 빨리 됐어요. 그거를 점주가 개인적으로 돈 받고 팔았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분란과 소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비용 규모는 얼마나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게든 뭐 어떤 서비스든, 서비스 뭐 익스트림 스포츠든 뭐 많잖아요. 예약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최종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의 선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두면 어떨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하는 거가 저는 별로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보진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이거든요. 이 정도는 지켜야 사람이지 라는 거고, 그러니까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의 최저선 같은 것이고, 그 위에 어떤 뭐 규범, 도덕, 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내가 회식을 예약을 했는데 거기에 간다, 방문을 했어, 예약한 다음에. 이게 뭐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은데, 뭐 자이든 타이든 혹은 장난이든 사고든 노쇼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제도화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굳이 뭐 이제 법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조례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좀 제도를 보완을 해서, 솔직히 하루아침에 하루 종일 일하고 생돈 200 날리면 진짜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이제 앞으로는 부디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뭐 법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약을 했으면 방문을 하는 게, 그리고 혹시나 정말 불가피한 상황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단순 변심 이런 건 안 되고, 뭐 단순 변심이면 뭐 일정 금액을 또 뭐 보상해줘야 된다, 뭐 이런 뭐 재료비를 보상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어떤 나름대로의 소명 자료를 줘야 된다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식을 잡았는데 갑자기 그날 그 동료들,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이제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회식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제 장례식장을 잡아야 되고 거기 멤버들도 조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노쇼를 내는 게 사실 어떤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사회의 통념상 허용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가게 주인분들도 안타까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것도 제 판단입니다만.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 변심 혹은 장난으로 인한 노쇼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세팅해놔야죠. 그게 안 되니까 뭐 소액 재판이든 뭐 이런 거 한번 해봤다가 그 과정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거 노쇼한 사람이 막 연락해서 협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그냥 지나가자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별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게요. 이한철 씨의 우리는 하늘을 날았다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설레는 금요일 밤 우린 하늘을 날았어. 머리 위 별이 발 아래로 도시가 빛났어. 분주한 거리에 사람들 자동차 위로 우린 오늘 밤 하늘을 날았다. 내 아래 전철 2호선이 조용히 지나고 멀게만 느껴지던 남산 손에 닿을 듯해. 수백만 개의 가로등이 빛나는 거리 위 우린 오늘 밤 하늘을 날았다. 관심도 없었던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부러운 듯 쳐다봐. 걱정은 말아요. 그저 보기만 해요. 떨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구름을 다야이 뚫고 우린 다야이 높이 날아갈 거야. 두 손을 꼭 잡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바람을 다야이 타고 우린 다야이 멀리 날아갈 거야. 달빛을 맞으며 오늘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저기 저 공원 벤치 위에 가여운 두 사람. 무거워 날지 못할 거란 생각은 말아요. 두 팔을 벌려 꽤 화려한 날개를 단 채 우린 오늘 밤 하늘을 날았다. 관심도 없었고 끝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러운 듯 따라와. 걱정은 말아요. 그저 따라만 해요. 떨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구름을 다야이 뚫고 우린 다야이 높이 날아갈 거야. 두 손을 꼭 잡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바람을 다야이 타고 우린 다야이 멀리 날아갈 거야. 달빛을 맞으며 오늘 이 밤이 끝날 때까지. 구름을 다야이 뚫고 우린 다야이 높이 날아갈 거야. 두 손을 꼭 잡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바람을 다야이 타고 우린 다야이 멀리 날아갈 거야. 달빛을 맞으며 오늘 이 밤이 끝날 때까지. 별빛을 맞으며 오늘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새벽이 오네요. 이제는 집에 돌아갈 시간.
네, 우리는 하늘을 날았다 듣고 오셨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어릴 때 들었던 노래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어온 그 물가 얘기 잠깐 더 할 건데, 일단은 그 방송인 겸 기업인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카페 프랜차이즈라고 할게요.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국제 그 원두값 상승 때문에 이제 저가 커피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이 사실 불가피하다라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지금 상당히 뭐 좋지 않은 여론에 휩싸여 있는 요 상황에서 인상하게 되니까 약간 또 괜히 도매금으로 여론의 문매를 같이 맞는 그런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원두값 인상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 지금 경기에서 계속 침체는 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나요?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는 침체되고 임금은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 이게 같이 올라가야 그래도 인플레이션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최악인 거죠. 가장 최악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언제 좀 느꼈냐면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집에 가는 길에, 작업실에 가는 길에 방송 마치고요.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뭘 먹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상표명 얘기 안 할게요.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이랑 순대를 좀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순대 그 당면 순대 얼마나 퀄리티가 있겠냐. 그냥 그건 적당히 먹었고요. 근데 그것도 순대가 비싸더라.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원래 이 정도 양 그냥 1인분 이렇게 나오는 거 한 3,4천 원 했던 것 같은데 5천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김밥에서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밥이 4,500원입니다. 요즘 물가 비싸니까 김밥 한 줄, 그리고 김밥이 싸고 재료 준비하고 힘든 메뉴예요. 그래서 오케이 먹는데 약간 내가 알던 김밥 맛이 아니에요. 제가 좀 퓨어한 걸 먹으려고 일반을 샀어요, 김밥을.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햄이 없습니다. 김밥에 햄이 없어요. 그걸 확인한 순간 저는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구나. 자, 요즘에 김밥에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 무슨 김밥, 땡초 김밥 해가지고 엄청 다양한 그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김밥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김밥 하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운동회 이런 거 할 때 저도 어느 나이 때부터는 그냥 사서 가고 했습니다만, 왜냐면 김밥집이 너무 이제 1,000원 김밥 이때 시대였어가지고 사가는 게 좋긴 했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 소풍 갈 때 어머니가 싸주시던 그 김밥 들어가는 거 뻔해요. 시금치, 단무지, 햄, 뭐 들어가죠? 집에 따라서 이제 우엉 들어가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김치 넣는 분이 있었는데 김치는 이제 국물 잘 짜서 넣어야 되고요. 시금치, 단무지, 햄, 계란지단. 죄송합니다.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계란지단. 요 정도 구성에 이게 어디서 레시피가 퍼진 건지 알 수 없겠으나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어딜 가나 있고 어딜 가나 검증된 이 조합의 김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밥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합으로 먹을 때가 이제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제일 적절하다고 느껴져요. 네, 햄 대신에
이제 그냥 어묵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그 중에 뭐가 더 비싼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햄이 더 비싸요. 그리고 가격을 떠나서 원래는 햄과 어묵이 동시에 들어가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빠졌다. 아마도 그게 원가 절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메뉴였어서 빠졌겠지요. 그렇다 김밥인데 김 뺄 수는 없잖아요. 김밥인데 밥 뺄 수도 없고. 그리고 단무지를 뺀다? 그건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요. 우엉도 요즘엔 잘 안 들어가요, 김밥에. 워낙에 이제 재료가 많아질수록 비싸니까. 근데 가격은 꽤 올랐는데 구성품 중에 거의 탑 1, 2를 다수는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이 점에서 저는 상당히 큰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좀 체감이 됐어요. 제가 최근에 한 몇 주를 진짜 미친 사람처럼 일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눈 뜨면 대충 챙겨 먹고 일 나가고 일하다 보면 새벽 돼서 밤새고 그럼 아침에 뭐 걸어가든 차 타고 가든 아침에 들어가서 또 이러면서 뻗어버리고 또 다음날 눈 뜨면 또 하면서 일 나가고 이렇게 지금 살았어요. 너무 일이 몰려가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뭐 택시비 기본요금 한 1,000원 하나요?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 현실감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물가가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약간 내 마음이 아직 못 따라갔습니다. 진짜로 최근 한 3주, 4주 사이에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밖에서 뭐 이것저것 사 먹긴 하지만 맨날 가던 데만 가니까 요즘에 작업실 앞에 있는 어디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익히 사 먹던 거 사가지고 집에서 해 먹고 이러니까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김밥이 이제 이런 음식이 되어버렸구나. 좀 그래서 거기서 오는 충격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 왜냐면 우리가 어떤 메뉴의 가격을 고민할 때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게 국밥입니다. 국밥이 요즘에 얼만데 근데 이게 이 정도라고? 라는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희 작업실 앞에 있는 국밥집들 10,000원 정도 하거나 조금 아래거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어떤 먹었을 때 만족도 혹은 차려져 있는 어떤 구성을 봤을 때 침 나오네요. 봤을 때 과연 우위가 있는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고 잘 살면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어제 접했습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라는 게 저는 표현 자체가 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축소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체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든 빠르기 때문에 정체를 거치기 전에 빠르게 하락세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반등을 시킬 것인가. 물론 뭐 우리나라 반등해야 될 거 참 많습니다. 이제 출산율 반등하기 위해 이미 늦었고 망했지만 노력해야 되고요. 경기 이미 늦었고 망했지만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떨궈야 할 것들도 상당히 과제가 많아요. 뭐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 떨궈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자살률 이런 거 떨궈야겠죠. 이 많은 과제들을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앞으로 선거를 통해 들어설 행정부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차근차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불독맨션의 좋아요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다가가 저기요 말을 건네던 그 설레임 처음처럼 말로 표현 못해도 여전히 그대 향한 마음은 I love you. 가슴 벅찬 기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마음 아파 힘들 때에도 지금처럼 나의 곁을 지켜준 그대가 있어 난 좋아.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그대가 있어 난 좋아.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그대도 나와 같나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네, 좋아요 듣고 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이미 저와는 멀어져 버렸지만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각 대학들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상하게 축제가 5월보다 1학기보다 2학기에 축제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뭐 그것도 뭐 이제 한 10수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래 한 3-4개 부르고 가는데 학교 예산 2억 회척 인기 가수 모시려 호구자초하는 대학들.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제 저는 좀 매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해 대학교 총학생회의 어떤 평가와 능력이 연예인 누구 불러오는가로 결정되는, 지금도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에 따르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축제 때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구성하고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일단 유명한 연예인을 많이 불러와야 된다. 거기에 돈 때려 받고 남은 돈으로 그냥 구색만 맞춰. 이런 식으로 축제 구성하는 거 너무 흔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충 단가표가 있잖아요. 뭐 가수 누구는 대학 축제 얼마 와가지고 뭐 되게 많이 노래 부르고 재밌게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고 딱 정해진 시간만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계약과 상관없는 개인의 양심이니까,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또 과거에 그 개그맨 장동민 씨가 그 불꽃놀이 터트리는 거 보고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했다고
대학 축제 때 안 부른다고 해요. 근데 등록금이 터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문화도 제가 다닐 때부터도 이미 많이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의미면은 대학생들한테 문화가 없는 거죠, 그냥.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있는 뭐 밴드든 뭐 흑인 음악 동아리, 뭐 응원단, 댄스 동아리 많죠. 그런 동아리들이 충분히 대학 무대를 꾸밀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돼요. 물론 완전히 프로급까지는 안 되겠지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공연에 관련된 게 아닌 다른 동아리들에서도 각자의 부스를 꾸며서 각자의 컨텐츠로 뭔가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막말로 대학교 구성원만으로 대학 축제 무대가 전부 꾸며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는 게 어떤 종합대학의 어떤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 축제에 대학교 동아리들은 못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뭐 중앙 동아리만 좀 나가고 일반 뭐 단과대 동아리는 못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유명 가수 오기 전에 시간 때우는 용도. 솔직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 동아리 분들은 엄청 열심히 준비하십니다. 큰 무대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이라이트에 오는 한 2팀, 3팀 유명한 가수들, 돈 막 억씩 주고 불러온 가수들 보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시간 언제 가나 하고 그냥 재롱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화가 생활체육의 개념을 넘어서 생활문화, 생활예술, 이게 초, 중, 고 이 학년기를 통해 쭉 성장해 와서 대학교 때 꽃을 피우고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이 나의 어떤 문화적인 베이스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좀 어떤 멋진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줄창 그냥 책상 앞에 있다가 학교로 왔어요. 또 학점 잘 받아야 되고 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심지어 그래 축제 때도 공부하고 있는 거는 개인 선택입니다. 근데 공부하고 나는 다양한 문화를 접해본 적도 해본 적도 즐긴 적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축제에 웬만하면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냥 뭐 학생들이 뭐 하는 거 좀 약간 장난질 같고, 왜냐면 그걸 준비한 학생들도 그 문화적인 토대가 깊지 않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지만 아무래도 프로급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학 축제에 끌어들이고 우리 대학 축제 흥했다. 우리의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유명 연예인 불러와서 연예인 보려고 축제 오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거의 없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동아리들, 그래,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실용음악과 졸업공연 가도 퀄리티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대학교 동아리 뭐 진짜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미숙합니다. 그 와중에 진짜 프로급의 실력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공연을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대학이 품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마지막 타임에는 꼭 유명 가수를 불렀습니다. 저도
저는 사실 보러 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타이거 JK 형님 오셨었는데 제가 그때 학생회 무슨 업무가 있어가지고 시끌시끌 소리가 나는데 못 갔습니다, 보러.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뭐 대학교의 축제를 좀 축하하기 위해서 초대 가수를 모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고민해봐야지. 그 학교 출신 선배인 가수를 모신다든가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학교와 특별히 인연이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모신다든가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학생회가 들어서든 간에 무조건 대학교 축제는 유명 가수, 아이돌 모셔야 된다. 아니면 뭐 거의 고유명사니까 싸이 불러와야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학생회가 대학교 축제와 함께 또 많이 주안점 두는 게 보통 시험 기간 간식 사업이거든요. 전 진짜 이 개똥 같은 거 정말 안 하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이기 전에, 대학생이기 전에 성인이 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들이 훨씬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가 버린 건 아니지만 제 공감을 가지고 참여했던 거는 우리 학교에 청소해주시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 같은 거. 그분들이 저 실제로 봤습니다. 그분들이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안에 있는 되게 골방 같은 데서 휴식을 취하시는 걸 봤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땐 또 약간 혈기왕성해가지고 뭐 여튼 그런 얘기들도 대학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고 근데 시험 기간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학생회에서 뭐 빵이랑 우유 간식을 드립니다. 내가 사먹을게. 아이 그 등록금 낸 걸로 그 지출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 무슨 행사 기획할 때도 뭐 유명 연예인이 와서 잠깐 한 15분 뭐 하고 가면 3,000만 원인데 뭐 인디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인당 10,000원 주고 섭외하라 그러고 저한테 크게 분노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 돈 쓰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다채롭고 좀 알찬 행사를 만들어 갈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일단 연예인 온다 그러면 사람 많이 오고 뭐 북적북적 하니까 뭐 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와 우리 잘했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학교에 외부 인원들이 막 그 유명한 사람들 오면은 그들의 팬들과 보려고 하는 사람 막 와요. 그리고 이제 따로 학교에서 제재를 안 하면 동네 주민 다 옵니다. 와가지고 괜히 어수선해지고 한잔 하시고 사고 나고 그래 동네 주민 오는 거 상관없어요. 대학 축제가 지역사회 축제이기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지역사회 축제가 아니라 그냥 연예인 잠깐 보고 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 대학이 어느 순간부터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점점 뭐 우스갯소리 혹은 좀 슬픈 소리는 나옵니다. 대학 이제 뭐 그냥 취업 알선소지 뭐 취업 잘 시켜주는 대학이 되겠습니다라고 대학 본부에서 발표를 하는 마당에 대학에서 무슨 뭐 인문학이나 무슨 예술 뭐 무슨 문화를 바라냐 그냥 전공 잘 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뭐 회계 이런 거 잘 배우고 해가지고 어디 기업 갔는데 이 대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뭐 좀 실무 능력을 좀 가지고 졸업하네 이런 얘기 듣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대학 본부에서 얘기하는 이 시점에 과연 제가 하는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닐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좀 있으면 대학 와르르 없어질 거 다 망할 겁니다. 정원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정원이 아니라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대학을 가야 될 이유도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학을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충분히 벌어먹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진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서 버리는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걸 했을 때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대학이 취업 알선소, 돈 잘 벌게 해주는 어떤 교육기관? 그 돈 벌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캠퍼스 문화, 그리고 어떤 한 성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교양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해 가는 게 우리가 또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전공 딸딸 외우면 뭐예요? 졸업하고 나서 안 쓰는데 거의. 거기서 뭐 자격증은 뭐 그래도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쓰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이후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사실 전공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저는 대학의 문화와 교양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이제 대학 본부에서 혹은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에서 고민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하나 듣고 마무리할게요. 뭐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듣고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해봤지. 그땐 내가 좀 못생겨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걸 노래를 걸 거렸네. 사랑 때문에 노래를 연습하는 건 자연의 이치.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 노래 부르는 게 뭔가 가능성만 열어준다면.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 그것은 내 실수.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랬네. 몇 달을 혼자 노래방에 갔는지. 그렇게 노래방이 취미가 되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괜찮은 척 안 슬픈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방에 가자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따라 걸어보지만 괜찮은 척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는 자기도 지금 아무렇지 않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렸네. 핸드폰도 없는 늦은 새벽 집에서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걸거렸네.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걸거렸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긴 한데, 후다닥, 이제 얘기 하나 넘어갈게요. 4월쯤 나온 기사인데, 무임승차 부담만 1조, 지하철 출퇴근 쪽 허리 휜다. 이게, 지금 지하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우대권으로 탑승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버스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그런 무임으로 승차하는 소요들은 돈을 내고 타는 사람들이 그 돈을 부담한다라는 가정하에 한 거거든요. 글쎄요. 지지난주인가? 이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된다는 말도 했는데 이거 복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버스 밖에 탈 수 없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일환으로 버스도 무임승차를 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는 나라예요. 정말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한 20-30%가 나머지 사람들의 대중교통 비용을 다 지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앞으로 한참 동안 대중교통을 돈 지불하고 다녀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건 좀 예를 들어서 돈은 올라가는 비슷한 거예요. 기박 같은 거예요. 가격은 올라가. 버스, 지하철이. 근데 타면 사람은 빡빡하고 더 퀄리티는 안 좋아져.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점점 슬럼화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간 머릿수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연령을 상한한다든가 아니면 회수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중교통은 진짜 생명줄이면서 매일 거기서 2시간, 3시간, 4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비싸게 받고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계획이 당연히 인구수로 보자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통과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의 정책인가? 그걸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타카피의 Let It Rain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Let it rain, let it rain, 비야 비를 내려줘 한순간 꿈처럼 사라지게 흘려보낸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간 마음은 기억의 저편으로 웃어도 소리 없이 눈물은 바람없이 하염없이 흐르는 빗물 사랑은 변한
거야. 젖은 맘, 젖은 눈, 젖은 입술을 닫고 내가 널 지켜줄 테니 Oh, let it rain. Oh, let it rain. Oh, let it rain.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영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